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영생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연립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반조건은 모든 족수 x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죠. 차분하게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5x 9 플러스 2x 이항시키면 3x가 되겠고요. 9보다 작다 처리됐으니까 x는 3보다 작다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다음 x-2 4x 플러스 1 처리되는데 이항시키면은 뭐 3x 처리되면 되겠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가 되겠죠. 수직선에 굳이 영역 표시하지 않아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해서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우리는 이제 뭐 정수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런 것들 좀 전부 다 합하게 되면 약소가 되는 거니까 2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1차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외분하는 점의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는데요. 내분점, 외분점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 n-n분의 mx2-nx1 이래서 구해가는 것이 외분점 구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2-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2, 5, 10 빼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1분의 2는 마이너스 4 1이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했을 때 좌표를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좌표가 그러면 이제 8이 되겠고 여기 좌표는 또 마이너스 8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해서 외분점 좌표를 구했습니다. 또 빼기를 하는데요. 그럼 16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공식 형태로 주어져 있는 내분점, 외분점, 특히 지금은 외분점 문제 중간에 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요. 연산할 때 좀 실수 없이 풀려면 어느 정도 연습해둬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이번엔 4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꼭지점호라는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이 있죠? A, B, C, 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대각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등분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중점이 서로 일치가 되죠. A, C의 중점과 B, D의 중점 이 부분이 좀 일치가 되거나 그러네요. 그래서 A, C 이 부분들을 그냥 이를 나누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더하기해서 3 더하기해서 3 만들면 놓으면 되겠고요. BD 해주면 더하기 해주게 되면 A-3 B 플러스 3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은 6 되겠고 B 값은 0 이렇게 나오는데요. 됐죠?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하라. 6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대각선 일치 그러니까 이제 아니 대각선 일치라뇨. 아이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점 일치 이런 부분들이 중점 일치 됐죠? 이런 부분들 이제 풀이법이라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 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 기울기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 열심히 조사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죠. 주어진 식에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y는 하고 정리할 때 마이너스 4분의 1x 이런 형태가 되겠죠. 뒤에 부분 좀 관심이 없습니다.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면 되겠고요. 수직이 되게 되면 곱하기 했을 때 마이너스 1인 관계가 수직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기울기는 4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직선 공부했을 때 수직, 그 다음에 평행. 자, 전부 다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 요소들인데, 우리가 이제 수직일 때는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평행이면 기울기 같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 위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원 위의 점 x1, y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접선 방정식이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입니다 라고 거의 공식으로 딱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싹 대입을 해서 2x-2y는 8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약분해가지고 x-y는 이꼴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y는 하고 정리한다면 x-4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두 개의 값을 좀 곱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공식이 좀 기억이 안 되면요. 원 모양을 좀 대략 좀 그리고요. 2, 좌표 좀 이렇게 표시하고요. 접선 이렇게 구해가야 되게 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수직되거든요. 됐습니까? 수직되는 거니까 원점에서부터 기울기 여기 이제 2, 마이너스니까 이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는 1이에요.
기울기 구했고 이제 2, 마이너스 좌표 지나요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해서 또 풀이를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공식이니까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방식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기억해서 뭐 시간도 절약하고 정확하게 그러면 더 명확하게 또 풀이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절대값 있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해를 좀 열심히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항을 시켜서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뭐 x는 뭐 4로 좀 나누면 되겠죠. 4로 전체를 좀 나눠서 4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 4분의 a 플러스 3에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때 뭐 a 값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한쪽만 잘하면 되죠. 3입니다 이렇게 풀게 되면 a 플러스 3은 10이 처리되겠고 a는 9입니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a 값 9 잘 구했습니다. 절대값 되는 부분들 뭐 당황하지 말고요. 이렇게 맨 처음에 싹 해서 이제 범위 표시한 부분들 요거 하나만 좀 정확하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을 좀 살짝 좀 이용해서 보게 되면요. 최고차가 양인 상태가 되겠죠. 0보다 크다 이런 범위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이런 형태. 뭐 그러니까 뭐 방정식을 보게 되면 fx 이런 부분들은 0 이렇게 해서 근인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3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좀 이렇게 좀 변형된 식 부분들인데요. 뭐 최고차가 바뀌지 않은 상태니까 0보다 작다 부분들의 해가 당연히 a, b 이렇게 나온 거니까 뭐 근을 좀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2x 플러스 1 이 형태가 f에 이제 들어간 이 형태 자체가 이제 근이 돼야 되는데 그 근 값 자체가 마이너스 1 그럼 2x 플러스 1 이 자체가 한 번은 또 3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고 이쪽 x는 또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a 이쪽은 이제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때 뭐 a 더하기 b를 구하게 되면 0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이런 개념들 됐죠? 이렇게 개념들을 좀 살짝 좀 주고받으면 뜻 파악을 좀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유형은 지금 부등식에서 나왔는데 방정식 할 때도 좀 중요한 형태로서 좀 우리가 좀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2차 연립되어 있을 때는 주어진 식 부분들을 이제 맨 처음 이제 모양을 보고 어떤 풀이법을 선택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 제곱 이런 것처럼 는 0 보이죠? 이 0 보이면 이 부분들이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 1에 2,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x 마이너스 2y x-y는 이꼴처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x값을 한 번은 2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x값을 한 번은 y 이렇게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결과들을 주어진 우측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내용. 2y를 대입해주면 4y 제곱에 5y 제곱은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죠? 이게 이제 20입니다. 라고 처리되니까요. y 값이 y 제곱이 4니까 y 값이 2 이렇게 처리되거나 y 값이 마이너스를 처리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x 값을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데요. 이게 좀 x는 이꼴 2y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x는 이꼴 y 이 부분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제곱에 y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x제곱을 할까요? x제곱은 이 약분이니까 10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럼 이제 x 값이 루트 10 처리하게 되면 y 값도 루트 10 나오겠고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10 처리해주면 y 값도 이제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처리해서 답이 좀 네 종류가 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합에서 이제 언제 처음 최대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음수들은 안 되겠고 이쪽 합하면 6이 나오는 거겠고 이쪽 합하면 이제 2루트 10 이렇게 나오는데 2루트 10이 좀 더 큰 거죠. 이게 루트 40, 36, 40 좀 더 큰 거니까 정답 2루트 10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차 연립방정식 이 부분들은요 맨 처음에 문제 형태 가장 기본은 뭐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뭐 이렇게 대입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0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인수분해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최고차항을 소거한다든지 최고차항 소거 이건 뭐 최고차항이 뭐 한 개거나 뭐 최고차항이 같을 때 그다음에 뭐 상수항 소거
이게 상수항 부분이 둘 다 이제 문자, 숫자가 써져 있을 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x 플러스 y 뭐 p, 뭐 x, y는 q 이런 식으로 뭐 치환해서 식을 살펴본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풀이법이 있으니까요. 맨 처음에 문제 형태에 따라서 어떤 풀이를 좀 선택해서 풀이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넓이가 28인 직사각형 모양의 학생증 초안이 있습니다. 대각선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요. 둘레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x와 이렇게 좀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65다. 그래서 이제 대각선 길이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넓이 주어졌으니까 x, y는 이제 28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 그럼 뭐 이거 좀 곱셈공식 확인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그럼 이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 부분들이 이제 65로 처리되는데,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이 부분들은 65에다가 그다음 이제 이곳에다가 28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28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니까 5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다가 12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y는 11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둘레 길이 물어봤으니까 2배에서 20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죠. 요 부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치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x 플러스 y를 뭐 근데 뭐 치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곱셈공식 모양 써도 되는 건데 뭐 굳이 치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센스 있게 대처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연립방정식 관점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y 이런 부분들을 치환해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곱셈공식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수 없이 잘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고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직선 서로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k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허근 그렇게 되면 뭐 판별식 t 조사하는 거죠. k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는데 허근 0보다 작다 처리되겠고요. k값은 그러면 0과 4 사이입니다 라고 해서 k값의 범위를 좀 구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열심히 조사하면 되죠. 기울기 마이너스 k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같다. 기울기 조사해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k제곱은 4 이렇게 처리해서 k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 나오는데요. 위쪽에 이제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k값은 2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혹은 판별식 조사에 관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뭐 평행할 때 뭐 기울기 같다 조사에 관한 부분들 됐죠? 특히 이제 지금 뭐 평행 이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실수 없이 풀이 좀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x축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P 좌표가 A일 때 주어진 식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P점 좌표는 이제 A, 0 되겠고, 문제에서는 뭐 길이 제곱합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관계식 열심히 두 점 사이 거리식을 세워가면 되겠죠. A-1의 제곱 더하기 16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25에서 지금 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A제곱, A제곱, 2A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2에 플러스 4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1 더하기 16 더하기 9 더하기 25 해서 식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부분을 보게 되면 2차 함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겠죠. 꼭지점에 A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점 나오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최소값 나온다.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주어진 식에 좀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7, 그 다음에 플러스 34 이렇게 좀 그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15 더하기 3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9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오호, 49에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A하고 M 하고 마이너스 1하고 또 49를 좀 다시 한 번 더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48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스스로 좀 식을 세워서 뭐 최소값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 식 세우는 것 자체가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그런 형태의 식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식 세워가는 훈련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연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참수 최대 최소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특히 이제 꼭지점 구해가는 부분들, 완전 제곱식 정리하는 부분에 습관이 많이 됐을 텐데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규칙에 의해서 구하게 되면 아주 가볍게 좀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약간 좀 고등학교적인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습관을 좀 고쳐서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 풀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 1차 방정식이 나타내주는 직선을 A라고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오른 것만 있는 골라주십시오 라고 하겠습니다. 뭐 K값이 0이다 해주면 뒤에 부분이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럼 뭐 앞에 부분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 풀려면 x-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뭐 2x-2y 플러스 3 하고 평행하냐 물어봤는데 기울기 자체를 좀 조사하면 둘 다 1 똑같은 거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니은은 k값이 1인 경우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와, 그럼 또 k에다 1 집어넣으면서 열심히 연산하면 되는 거예요. x-y 플러스 2 1이 됐으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x가 되겠고요. y가 사라지는데요. 플러스 1이니까 걸체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y축이랑 뭐다? 평행이다.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 k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처리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건 x-y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고 뒤에 있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 부분도 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k에 대한 항등식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해주면 3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처리되니까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고요. y는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이렇게 좀 이항을 시켜야 되는 거죠. 2 이렇게. 그럼 y는 하게 되면 2 빼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y좌표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5 해서 결과 나오겠죠. 맞는 이야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기억, 니은은 뭐 k값이 주어진 상태니까 뭐 이렇게 좀 대단한 것 같지 않고요. 디귿 k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좀 좌표 구해가는 건 물론이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또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문제도 출제 가능한 거니까 디귿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잘 해둬서 다른 문제에도 좀 대체할 수 있도록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모든 실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들은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항에서 좀 정리를 좀 다시 해주면 되겠죠. 2x제곱 플러스 3x k 플러스 1 해서 이제 0보다 크다 되는데요.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 모양 떠올리면 당연히요. 판별시점 조사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8에다가 k 플러스 1 이 부분들이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그런 되는 내용이죠. 마이너스 8k 이항식에서 8k 만들면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8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결론점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식을 보게 되면 또 이항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되는군요. 4x 제곱 처리되고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는 뭐 플러스 10-k 또 0보다 크다. 네, 좀 써주면 되겠습니다. 또 역시 같은 이론이죠. 이번에 이제 대신 4분의 d 쓰게 되면 2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4에다가 10-k 이렇게 처리해서 또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4k 40에 마이너스 36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k 값은 9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k 값은 그러면 8분의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처리해서 좀 나왔고요. 이때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그럼 이제 1부터 8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8개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여기 좀 판별식들을 뭐 2번씩이나 좀 해야 되는 거죠. 어이쿠. 절대 부등식 모양이니까 뭐 풀이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실수 없이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산이 좀 살짝 좀 길어지니까요. 복습은 좀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y는 x 3x 위에 있고 반지름이 길이가 2루트인 원이 원점을 좀 지난다고 합니다. 중심이 좌표를 a, b? 알겠습니다. 근데 a, b라고 하지 말고요. 위에 있으니까 a, 3에 해서 넣으면 되겠죠. 이제 원 방정식의 x-a의 제곱 y-3a의 제곱해서 문자를 하나 소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제곱하면 4, 5, 20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디를 지난다? 원점 지난다 했으니까 영역을 좀 대입하게 되면 a제곱, 9a제곱, 10a제곱은 20 이렇게 처리해서 a제곱이 2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ab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ab는 b값이 3a니까요. 3a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뭐 위에다가 뭐 3을 곱하기 해주니까 결과는 6입니다 라고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 방정식 어떻게 좀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주어진 정보를 얻어가지고 y는 거 3x 있으니까 이렇게 반지름 구성 요소 원점 지난다 0,0 대입 뭐 이런 부분들이죠. 구성 요소들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적용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해 갔냐 이런 내용의 원 방정식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2,0에서 1에다가 근 두 접선의 기울기 곱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원 방정식 좀 살짝 좀 정리를 해야 되죠. x-3의 제곱이 되겠고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어이구 y 제곱할 때 여기 4를 좀 쓰면 되겠군요. 그럼 여기 제곱할 때 이제 9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 주어져 있고 밖에서 접선을 딱 구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 하게 되면 y는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고 놓고요.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은 이꼴 제로 처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뭐 출제 빈도가 너무너무나 높은 그런 문제인데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이제 점과 직선 거리죠. 점과 직선 거리 이런 이론을 통해서 풀어간다.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풀이법이다. 이렇게 좀 학습을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좁할 때는 반지름이랑 똑같아지는 거고요. 작아지면 두 점 만나고 커지게 되면 또 안 만나고 이런 것들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원방식 정리했을 때 3, 마이너스 2가 매우 중요하고요.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3 대입하니까 3m에 5m 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반지름 3이랑 딱 같아지면 되는 거죠. 제곱을 하게 되면 25m제곱 4, 5, 20m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9m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6m제곱에다가 플러스 20m에다가 마이너스 5는 있고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일단 이제 인수분해에서 m 값을 구해 가야 되는데 문제가 또 기울기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근거계에서 곱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6분의 5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좀 우리가 좀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뭐 정리는 이건 뭐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난 중에 또 기본적인 요소고, 자, 이런 부분들이죠. 원하고 직선하고 관계에 점과 직선과의 거리,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접할 때니까 이제 반지름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풀이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하고 철저하게 정리해서 다음번에도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ABC 범위가 좀 주어져 있고요. 영이 아닌 실수 ABC에 대해서 연립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값은 또 뭐 가르쳐줬군요. 그럼 범위 자체도 B값은 이렇게 처리해서 B에다가 B값 가르쳐주는데 3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보게 되면 X-A, X-C 해서 인수분해가 좀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범위 좀 표시해 주게 되면 A하고 C 이런 형태에서 범위 표시가 딱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 플러스 B 이런 형태에서 0보다 크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근 자체가 마이너스 B니까요. 마이너스 3에 해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A 이렇게 있는 거겠죠. A가 있는데 마이너스 3 있어야 되겠고, 근데 이 좀 이게 양쪽 범위가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해가 생기지 말아야 된다면 이쪽에다가 좀 마이너스 3 구멍을 뽕 뚫어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A 이런 형태를 처리해서 크다, 작다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공통 부분이 안 생긴 거죠. 자, 근데요, 중간에 좀 3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좀 상당히 좀 독특한데요. 이 값이 점점 커져 가는데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면 A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되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 좀 작아야 되는데 그럼 이쪽이 이게 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이게 플러스 2 돼야 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3 이렇게 되는데 아주 좀 특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부분들은 A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경우만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되겠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중간에 3 있고 이제 또 C를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고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이제 3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표시되잖아요. 그렇다면 뭐 C 값이 또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 돼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그죠? 그럼 이제 B하고 C는 좀 겹치는 거겠고, 그럼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해서 이제 공통부분이 생기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독특한데요. A값 마이너스 3 쳐야 되겠고, C값은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때 뭐 AC를 좀 곱하기 하라 이렇게 쳐야 되면 마이너스 9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야 될, 범위 자체가 아주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나중에 또 이 문제를 보지? 하면서 다시 풀고 하면서 풀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범위 표시를 좀 정확하게 좀 잘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 반지름이 아주 특이하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 다음 직선 주어져 있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2 됐으면 원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느냐 이렇게 되는데, 원과 직선은 뭐 일단 x 플러스 y 기억을 좀 풀이를 좀 진행하려면요. x 플러스 y, a 값이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는 있고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중심 좌표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반지름은 마이너스 2 절대값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만나는지 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대입해 주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또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 절대값 하게 되게 되면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약분하면 루트 2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반지름 루트 2랑 좀 같아져 가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맞습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값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2에서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밝혔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A값이 2보다 절대값이 2보다 작으면 원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까?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시 디귿 풀려고 하더라도 x 플러스 y 마이너스 a는 이꼴 제로 하고 a, a 하고 거리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이거 루트 a 이런 형태 절대값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2분의 a 절대값 처리된 부분들이 루트 a가 된다. 이렇게 좀 이게 지금 만나는 부분들인 거죠. 만나려면 반지름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까요? 서로 다른 두 점 만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요게 좀 두 점 만나는 범위 자체가 뭐 이런 범위인지 이렇게 확인해 가는 형태를 좀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a 절대값에다가 루트 2 절대값 a 처리가 돼서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 a의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2 절대값 a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인수분해하게 되면 절대값 a에다가 절대값 a 마이너스 루트 2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이쿠, 제곱했으니까 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좀 엉터리가 되는 건가요? 그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이 부분들은 음수 나올 일이 없으니까 절대값의 이 부분들이 2보다 작다 해서 범위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점 만나는 범위 자체가 이렇게 처리된다. 역시 맞는 이론에서 기억 디귿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반지름이 절대값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재밌는데요. 디귿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에는 큰 문제가 없죠. 이 때문에 기억은 특히 이제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값으로 좀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갖다 좀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니은은 뭐 기억 풀이고 하고 나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있고, 디귿 풀이했을 때 요시 이렇게 지금 두 점 만나는 경우를 좀 조사를 한 거죠. 처리해서 요식이 됐을 때 제곱했을 때 모양들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루트 안에 지금 이게 좀 이렇게 좀 여기 좀 이거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 그럼 인수분해야 되는 형태, 그래서 이제 루트 안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에서 처리 됐습니까? 약간 좀 독특한 형태의 연산을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반지름에 이렇게 좀 절대값도 있는 부분들,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 위에 점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원점에서부터 A까지 거리가 이다 이런 얘기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4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주면 되죠. 저쪽 식은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맨 처음 주어진 식은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또 4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좀 좌표는 이제 양수다라는 얘기는 뭐 이게 좀 두 번 만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원 반지름 2짜리를 긋게 되면 또 반지름 또 2짜리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이 양수니까 A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요. 두 개 동시에 좀 만족해가는 부분이 되겠죠. 중심 좌표 2이 되니까 X 좌표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좌표 자체는 그럼 뭐 열패해서 풀어도 되고요. 주어진 식에다 x제곱 y제곱에다가 4 이렇게 대입해서 풀면 x 좌표 값이 금방 나오겠죠. a점 좌표는 1, 루트 3에서 좌표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점 C, 원 C 위의 점 A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곳에서 좌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접선의 방식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뭐 공식 형태가 되는 거죠.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처리되겠고, 루트 3 y는 이퀄 4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3y는 이항시키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기울기를 구하라 라고 처리됐으니까 뭐 루트 3분의 1이니까 유리화해서 3분의 루트 3입니다 라고 해서 기울기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분의 루트 3 해서
정답 2번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또 공식이 또 좀 안 돼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좌표 줘야 되니까 요거 이렇게 이제 접선 구해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2,0에서 이제 기울기를 구해야 되죠. x가 1 증가할 때 y가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걸 좀 이용해서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는 이제 수직이니까 루트 3분의 1입니다. 라고 처리해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접선 방정식 자체가 또 이렇게 공식해서 한 번은 대입해주고 한 번은 그대로 쓰고 한 번 대입하고 그대로 쓰고 이런 계통이라는 사실들 기억해주면 좀 더 좋겠고요. 안 되면 뭐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18번 역시 또 살짝 좀 응용 문제도 있으니까요.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런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BC 연결해가지고 삼각형 만들어서요. 정삼각형이 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이 원조가 최대가 되고 원조가 최소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모음 방식은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y 마이너스 3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1, 9, 6 이렇게 처리해서 뭐 16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원 있고 직선 쫙 있는데 점 선택해가지고 삼각형 만들어간다. 정삼각형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작은 정삼각형, 큰 정삼각형은요. 원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좀 이용하면 되겠고 이렇게 만날 때 이제 이게 이제 높이에 해당하면 되죠. 높이가 좀 작아지면 작은 정삼각형, 높이가 커지게 되면 또 큰 정삼각형 이렇게 좀 만들어간다.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넓이를 그냥 각각 구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B를 구했으니까요. 뭐 이런 풀 때는 좀 산수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지고 높이 B 형태가 되죠. 이렇게 나누기 형태가 있으니까 굳이 뭐 한 변 길이 구하지 않고 높이 B 형태를 해서 처리해 가도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선의 방정식 4x 플러스 3y 플러스 30은 이꼴 0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중심 좌표 마이너스 1,3에서부터 거리를 좀 열심히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5분의 가 되겠고 마이너스 4 플러스 9 더하기 30 절대값 처리해주게 되면 35에 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거리가 좀 7 나가는데 그럼 이제 높이 자체가 그곳에서 반지름 또 4가 있으니까 이 4를 좀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 곱하기 S2분의 S1 이렇게 좀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문제를 좀 진행하게 되면 9 곱하기 반지름 형태 그러니까 높이 형태를 구해가는 거죠. 7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 대신 닮음이니까 이제 제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 플러스 4 이렇게 제곱 됐습니까? 이런 형태. 그러면 3분의 11 이런 형태 제곱이 되겠고 9를 곱하게 해주면 이게 좀 약분해서 11제곱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21입니다 라고 5번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변길이 자체를 구하지 않고 대신 이제 닮음 형태로 해서 높이 B, 넓이 B니까 뭐 제곱 형태 된다는 사실만 좀 기억해주면 되겠죠. 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들 됐습니까? 이렇게 좀 높이 형태로 처리한 부분들이 그나마 좀 센스 있게 잘한 것 같고요.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역시 맨 처음에 개념 설정에 관한 부분들이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 중심에서부터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이 거리 때 이제 가장 작은 작은 삼각형, 가장 또 반지름 좀 더하게 해서 높이가 좀 커지게 되면 가장 큰 정삼각형 만들겠다. 요 관계.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하는 뭐 아이디어 자체를 좀 어떻게 해서 접근해 가느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맨 처음에 상황 이해 자체 하는 부분들이 어려우니까요. 그런 부분들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세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 알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직선들이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뭐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직각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뭐 기울기를 좀 열심히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기울기 조사하니까 2분의 1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2 있고요. 하나 마이너스 k가 있겠습니다. 이 둘은 뭐 절대 직각이 되지는 못하겠죠. 수직이 돼야 되는데 그럼 기울기고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 이 부분들은 이건 절대 직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도 뭐 수직 이런 부분들 이거 좀 찾아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마이너스 k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k 부분들이 2분의 5거나 이렇게 처리해서 뭐 두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k 값이 2인 경우,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뭐 k 값이 2인 경우를 좀 조사하게 되게 되면 직선식 자체가 좀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은 뭐 주어진 식을 좀 쓰면 x-2y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이꼴 제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2x 플러스 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k 값이 2가 됐으니까 2x 플러스 y 플러스 3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요. 일단 좀 뭘 알아봐야 되면 뭐 수직 되는 건 알겠는데 이제 교점들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교점들에서 지금은 이제 뭐 연산이 좀 첫 번째 거고 세 번째 거가 좀 쉬우니까요. 뭐 아래식에다가 2배해서 4x에다가 5x 2배 해주니까 6에다가 10 이렇게 처리해서 x값 마이너스 2 구하겠고,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에다가 y값은 1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점을 구했는데 이 교점을 좀 이것에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해보게 되면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 이런 경우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하나가 좀 수직으로 만나고 또 다른 게 이렇게 해서 만나는 이런 경우니까 뭐 직각이 보이긴 하지만 이럴 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뭐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좀 답이 돼가는 거니까 2분의 5가 막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 제곱을 구하게 되면 제곱해서 4분의 25를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쿠, 그냥 쉽게 주는 건 없습니다. 일단은 수직이 돼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K값 두 개를 구해가는 절차 좀 잘 살펴봤고, 이때 이제 이게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확인 과정에서 지금 K값이 2인 경우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안 되는 거겠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행히 계산 결과가 한 방에 딱 이렇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나왔으니까 다행인 거고요. 아니면 뭐 두 가지를 또 다 조사해서 확인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함정처럼 존재하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K값 구했다고 무조건 답하지 말고 잘못되면 이제 사 답해가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까지 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좀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O1, O2인 두 개의 원과 직선이 있습니다. O1, O2하고 뭐 직선이 좀 만난다는 건 얘기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돼 있고, 또 원과는 좀 만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원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하나는 중심이 0,0의 반지름 1인 원, 이렇게 대략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하나는 중심이 5,0에다가 반지름이 3 되는 건가요? 2, 3, 4, 5의 반지름이 3? 오,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원을 좀 이제 큼지막하게 그려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5에다가. 그럼 여기가 좀, 원래 반지름이 3인데, 아이고, 좀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4, 3, 2, 상당히 크게 그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반지름이 3인데 3컴방 이렇게 치는 이게 좀 y절편이 3되니까 3대는 이런 거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직선하고는 만나고 이렇게 5와 5를 연결한 직선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원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 이렇게 좀 접할 때를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죠. 접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사이에다가 좀 그어달라 이런 뜻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좀 접할 때의 기울기들을 구해서 사이값 범위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아주 좀 독특한 형태의 모양인데, 그럼 mx-y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0,0에서부터 거리를 좀 구하게 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이 3이 되겠고, 반지름이 1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m제곱 플러스 1은 이꼴 제곱해서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제곱은 8 이렇게 처리해서 n값을 구해가는데요. 기울기가 좀 당연히 지금 음수인 경우죠. 접할 때 보면 여기 이제 기울기 양수쪽도 있는데 이런 부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8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한 점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중심 좌표가 이제 5,0에서부터 이때 이제 반지름이 3인 부분을 또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m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5를 집어넣으니까 5m 플러스 3 처리되는데 반지름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25m제곱 플러스 65 30m입니까? 오, 플러스 9 처리되게 되면 9m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겠고, 소거가 돼서 그러면 16m제곱 플러스 30m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m값이 0인 부분들은 반지름이 3에서 이렇게 접한 이 부분, 이것도 0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8m 플러스 15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값은 마이너스 8분의 15 이 부분들이 접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분의 15. 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m값 기울기가 이제 그 둘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제 곱을 하라는 얘기는 이 두 개의 값을 곱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곱하게 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겠고 4분의 15 루트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호호호. 주어진 상황인지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좀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계산해 가는 건데 역시 원하고 직선하고 관계니까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가는 이 공식들을 절대값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문제 주어진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이걸 이용해서 풀어가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좀 독특하게 두 점을 연결한 곡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좀 중간에 좀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하고 좀 만나지 않은 거니까 접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좀 재미있게 구성된 그런 문제니까요. 복습을 통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서 즐거운 마음이 좀 생길 수 있도록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긴 변에 2x 플러스 1하고 6이 있는데 어느 것이 긴지 잘 모르겠죠. x 값이 이런 거 보면 그냥 2x 플러스 1하고 이제 6하고 비교해 가는 건데 그럼 2x하고 5하고 비교해 보니까 x하고 2분의 5 비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x 값이 1, 2일 때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2분의 5도 적을 때는 거니까요. x 값이 1일 때 하고 x 값이 2일 때 이때는 6이 뭐 가장 긴 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직접 조사해도 되겠죠. x에 1을 대입하면 1, 3, 6 이렇게 처리되면 와우 이건 뭐 삼각형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둔각이기 전에 뭐 두 변 길이 합보다 이게 더 큰 건 아예 삼각형이 안 되겠고요. x 값이 2가 되게 되면 3에다가 그러면 4에 5에다가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요거는 뭐 조사를 좀 해가면 되겠죠. 9에다가 25, 3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데 34, 36이면 36이 더 큰 거니까 둔각삼각형 됩니다. x는 2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x 값이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는요 이제 가장 긴 변이 이제 2x 플러스 1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2x 마이너스 1하고 6하고 둔각삼각형 조사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곱을 열심히 해 주겠고요. 그 다음에 둔각이 된다는 얘기는 뭐 같을 때가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긴 변이 좀 큰 게 둔각삼각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4x 제곱은 소가 되는 거니까요. 4x 플러스 1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또 4x 플러스 1 이런 부분들 마이너스 x 플러스 36 이렇게 처리해서 조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8x가 36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x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는 그러면 뭐 2분의 9 이렇게 처리해서 x값 좀 대략 좀 구해가면 되겠죠. 그렇다면 만족해가는 10 미만의 모든 자연수를 좀 구하라고 되는데요. 뭐 2분의 9보다 크게 되면 x값이 5, 6, 7, 8, 9 이렇게 해서 x값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값을 더하기 하라. 5, 6에다가 9를 좀 더하면 20에다가 35가 되겠죠? 35. 근데 아까 위에 x가 2가 있었죠.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얼마? 37에서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과연 이제 뭐 가장 긴 변이 6입니까? 2x 플러스입니까? 해서 좀 조사해야 되는 항목들. 뭐 근데 x가 1일 때 2일 때는 뭐 간단하게 두 개 조사하는 거라서 굳이 문자로 하지 않았고요. 실제 이제 변기를 아예 구해서 x 값이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구해서 2인 경우를 좀 조사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보다 큰 경우는 좀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문자로 좀 조사했더니 역시 많은 부분들이 얻어진 거죠. 됐습니까? 2분의 5보다 큰 경우에서 10까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역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수식으로 처리해서 그냥 이론에 의해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센스 있게 좀 대처해 간 거죠. 자, 일단은 어쨌든 뭐 둔각삼각형이 되게 되면요. 한 변 길이 제곱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보다 크다라는 사실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삼각형 결정 조건 이런 부분들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숫자로서 곧바로 좀 알아본 거니까요. 이때는 좀 센스 있게 대처해가면서 풀이해야 뭐 시간도 절약하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좀 만납니다. 원 위의 점 AB에서의 접선의 교점이 A, B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 이거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이론인데 어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밖에서 접선을 좀 이렇게 그은 거죠. A, B에서 접선을 그었고 만나는 점에 이 직선 자체 이게 좀 그어진 부분들이 x 플러스 y 플러스 k는 이꼴 제로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 밖에서 그은 점 AB 만나고 만나는 점에서의 이게 두 점을 이은 선분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뭐 극선의 방정식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극선을 좀 배웠다면 그나마 좀 수월한데 그죠? 왜냐면 A, B 이게 좀 원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극선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는 r제곱 뭐 이런 식 되거든요.
이렇게 처리된 이 결과 자체가 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 그대로 적용해 가면 ax 플러스 by는 반지름이 r제곱이 4였으니까 4 이렇게 쳐야 되겠고, 이 부분들이 뭐 x 플러스 y니까 a 값하고 b 값이 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a 더하기 b 값이 뭐 8 이렇게 됐으니까 4 돼서 4x 플러스 4y는 4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y는 1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항시킨 부분들이니까 k 값은 더 마이너스를 해서 처리를 해가서 정답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뭐 이거 극선 방정식 이렇게 되는데, 이 극선 방정식은 좀 안 배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A, B에서 그렇다면 이제 중심이 있을 때 여기 만나는 점 AB했을 때 여기 직각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요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0,0하고 A, B, 0,0하고 A, B 요거를 뭐 지름으로 하는 이제 원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지름을 하는 원 이렇게 떠올려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x-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루트 거리를 구해 가서 이제 거리를 구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름이죠. 지름이 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게 이게 지름이 되는 거니까, 이 지름 루트 두 개 된 게 지름이니까 이걸 2로 나눠야 되겠죠. 2로 나눠서 또 다시 이제 제곱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4분의 써면 되겠죠.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형태로 써서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중요한 부분들은요. 요게 이제 AB 이 선이라는 것은 이 두 원이 이제 공통연이 되죠. 공통연 방정식 이렇게 처리 되는 거니까 이걸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y 이렇게 처리되는, 이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이 다음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 부분에서 이제 공통연을 구하게 되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ax 플러스 by는 이퀄 4 해서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만들어 놓은 식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a 더하기 b는 또 8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y는 이퀄 마이너스 k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일치시켜 가야 된다. 이렇게 처리해서 접목시켜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극선 방정식 학습해서 알아두면,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아이디어 자체는 좀 알아야 됩니다. 0,0하고 A, B하고 이걸 이제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라는 사실, 됐습니까? 이 부분들 좀 이용해 가지고 풀이를 해야 된다는 사실. 조금 어려우니까요,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극선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 좀 응용 문제들에 좀 나오는 그런 이론이니까, 그냥 보편적인 문제는 좀 안 나오고 어려운 문제에 좀 나오는 이론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학습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차 부등식, 이보다 작은 곳에서는 해를 갖지 않는다. 어이쿠, 해가 또 없다고요? 어려운 문제네요. 자, 일단 주어진 부분들은 뭐 그래프를 좀 이용해주면 좋은데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꼭지점의 x좌표가 m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m 값이 근데 뭐 2보다 크냐 작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또 y절편이 4 주어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군요. m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 참수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뭐 여기 좀 4를 반드시 지나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거죠. 2보다 작은 곳에서는 좀 해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좀 판별식 D를 조사해야 되겠군요. 4분의 D 하게 되면 m제곱 마이너스 4 이 부분들을 0보다 좀 작아야 되겠고요. 그럼 m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m 값이 좀 0보다 좀 작은 곳에서 풀었으니까 마이너스 1, 0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더 근이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참수를 그려가는데 2보다는 좀 대칭축이 커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2보다 작은 곳에서는 만나면 안 되잖아요. 4를 또 지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위처럼 이렇게 붕 떠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사실 2보다 큰 곳에서 이렇게 좀 만나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일단은 여기 2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 자체만 큰 쪽을 지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 좀 2를 좀 대입해주면요, 4 마이너스 4m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주어진 부분 이게 이렇게 요 부분에서 안 만나는 거니까 여기 2일 때는 0을 지나더라도 근이 2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n 값은
4면 또 8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요. n값은 그러면 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아까 구할 때 지금 2보다 작으니까 0은 좀 다 해답이 안 되는 거군요. 그죠? 0은 좀 이렇게 지우고 답해도 있으면 아이고 0보다 좀 작은데 지금 이제 크거나 같을 때 지금 처리해주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n값을 구하게 되면요. 그러면 0, 1, 2 이런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최종적으로 n값이 마이너스 1, 0, 1, 2 이런 값들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마이너스 0, 1, 2,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좀 4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2차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뭐 부등식, 뭐 방정식 뭐 이런 것들 뭐 다 해석할 때는 이제 그래프를 좀 이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뭐 대칭 축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대칭 축에 문제가 있으니까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어려운 거죠. 이렇게 좀 나눠서 푸는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해석 정확하게 잘 이해되죠? 조금 까탈스러우니까 역시 복습을 통해서 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5번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에 대한 연립 2차 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정수의 해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절대값 부분들은 x 플러스 5, 그 다음에 2배의 x 마이너스 3,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될 때는 뭐 전개하게 되면 이제 음수 되는 거니까요. 그래프를 그린다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절이 이루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될 때는 하나가 양으로 풀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때는 둘 다 양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기울기가 3인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좀 빠른 풀이가 되겠죠. x가 3일 때 이쪽은 x값이 마이너스 5일 때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x가 3에서 이제 3을 좀 집어넣으면요. 여기가 좀 8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8에 여기가 16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11보다 작다니까 중간에 이렇게 11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만난 이런 교점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양으로 풀리니까 x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해서 11 이런 부분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11이 좀 사라지는 거니까요. x값이 중간에 여기 0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 다음 모두 양으로 풀린 x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이퀄 11 이렇게 해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요. 3x는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이 4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위에 이 절대값 부분 풀이는 x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갖다가 들어가는 거죠.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좀 열심히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요건 좀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x제곱 마이너스 2nx 처리되는데 여기는 뭐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두 개의 합이 좀 2n 되는 거니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범위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쫙 표시해서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해서 양쪽 범위 이런 형태로. 근데 여기 차이가 2가 된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열심히 좀 계산해야 되는데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이제 4가지가 되도록 조절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범위를 좀 열심히 해주면 되겠죠. 0, 1, 2, 3, 4 1, 2, 3,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처리해요?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4개가 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색칠되고 이렇게 색칠되고 크다 되게 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게 이제 한 칸씩 쭉쭉쭉 이동해 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이너스 1 되는데 n-1이 마이너스 1, 0, 1, 2 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되는 거죠? 이게 좀 쭉 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개수가 이제 하나, 둘, 셋, 4개까지 되가는 거니까 3까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연산하게 되면요. n 값은 0이죠. 0, 1, 2, 3, 4 이렇게 돼서 됐습니까? n 값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좀 5가지 경우가 문제의 좀 정답에 해당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을 이번에 또 모두 다 합하라고 했는데요. 합하면 뭐 10이 되겠죠. 0은 뭐 더하기 해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됐습니까? 하하, 어이쿠, 2차 연립 중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절대값 풀이하는 부분들 효율적으로 풀이할 때는요, 이렇게 좀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풀릴 때 이제 부호를 보면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런 형태. 꺾여지는 부분들의 이제 함수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11 되는 부분들 효율적으로 이렇게 딱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이런 거 좀
연습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뭐 인수분해가 돼서 범위 표시해서 가는 거 문제가 없고 여기 차이가 뭐 2라는 사실들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좀 생각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했을 때 정수가 되는 부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뭐 중간에 한 칸 좀 이동한 것 좀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좀 이동 이렇게 해서 처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점 되는 거고 이렇게 또 세 개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 쭉 이렇게 표시해줬으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해가지고 최종 답변하는 절차 연습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좀 까탈스럽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쪽 객관식 문제 문항수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쪽 파트 부분들 역시 신경 써야 될 문항들이 좀 제법 있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